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아트앤컴의 대표 이현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위기가 있고 또 홍보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큰 틀에서의 어떤 홍보의 관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아가서 이 홍보의 관점을 조직과 또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홍보 마케팅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이러한 온택트 시대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홍보 마케팅의 원천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일 잘하는 홍보 마케터의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어떠한 사람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한 3가지 정도의 단어로 집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컨텐츠, 커뮤니케이션, 커넥션입니다. 저는 이야기거리, 컨텐츠를 발견하고 만들어서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기자로서 또 홍보 마케터로서 그리고 강사 혹은 또 저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기획과 또 퍼스널 브랜딩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우선 홍보 마케팅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 보고 같이 갈까 봐요. 예쁜 꽃도 있고 풀도 있고 예쁜 그림입니다. 혹시 이 풀, 나무, 꽃 말고 또 다른 게 보이는 게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발이 보이죠? 이 최지연 작가의 그림인데요. 이 작가는 이러한 그림 속에 신발도 숨기고 또 가방을 숨기기도 하고 무언가를 자꾸 숨기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니까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좀 찾아달라고 절규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숨어 있는 신발이 꼭 나 자신 같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또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요. 홍보란 무엇일까? 보통 홍보는 Public Relations, 즉 공중과의 관계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공중은 무엇일까요?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언론, 주주, 지역사회, 정부, 그리고 우리 조직 내부, 또 대표자 등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주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요. 저는 홍보 마케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를 찾아줘라고요. 결국은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방법이 홍보입니다. 아까 왜 그 그림을 같이 보았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홍보 마케팅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친한 친구 사귀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친구를 사귀려면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그 친구와 자주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믿음도 주고 하는 그런 사이일 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즉 콘텐츠를 가지고 그들이 찾아오기 쉽고 그들이 또 많이 모여있는 채널을 찾아서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신뢰를 쌓아서 서로 믿음이 가는 사이가 되는 것이 바로 홍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홍보는 나를 찾아줘 그리고 좋은 친구 사귀기다라는 개념을 갖다면 이제 요즘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온택트 시대의 홍보 마케팅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저는 어떤 뷰티 산업을 넘어서 모든 산업이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3개의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택트, 비대면, 그리고 안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얼마나 언택트한 상황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안전한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디지털화 되는 우리의 일과 삶을 디지털화하고가 있는지 이 3가지의 카테고리는 어떠한 분야를 떠나서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언택트한 상황은 지금 이미 많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1년 전만이라고 해도 우리는 큰 컨벤션 홀에서 아마 만나서 같이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도 중요합니다. 저도 이 장소를 올 때 QR코드로 등록을 하고요. 손 세정을 하고요. 온도를 쟀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안전 외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준법한지 또 위법하진 않은지, 그리고 법을 떠나서 얼마나 소셜 감수성에 입각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지, 이 안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간다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또 다른 온라인 세상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넘어서 온택트한 세상에 맞는 새로운 기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이러한 온라인 세상은 평등할까요? 오히려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 우리가 더 드러내는 게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다 온라인 세상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 브랜드에 더 쏠림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영상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영상을 만들어 보고 또 SNS를 통해서 배포도 해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규모 기관이나 개인이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던 수익이 줄어듦에 따라서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수익 구조를 다각화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 세상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과 인력, 그리고 기술력과 기획력의 편차가 있는 한 온라인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줍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세상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온라인은 오프라인이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해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다 공존하는 세상이 올 거고요. 그럼에도 온라인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 컨텐츠 기획과 실행에 파일럿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테스팅 베드를 우리가 온라인에서 손쉽게 할 수 있고요. 또 신규 잠재 고객을 온라인을 통해서 더 유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제공을 하는 게 온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온라인상에서의 온택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5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 매체에 적확하게 우리는 전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데이터에 기반을 한 빅데이터, 스몰 데이터 모두에게 기반을 해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그런 다른 전문가 집단 혹은 동료 집단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의 행보를 더 크게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이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를 드러나 보이게 하는 브랜딩을 하고 있는지, 이 5가지 요소가 중요하죠. 근데 콘텐츠는 한 번만에 완전한 콘텐츠를 만들 수 없어요. 이제는 애자일하게, 즉 하나의 완성된 것을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 쪼개진 작은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디지털 매체에 대한 활용력을 키워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빅데이터뿐 아니라 우리 조직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몰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데이터에 대한 리터러시, 그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감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리는 이번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 급변하는 시대를 관통하는 홍보 마케팅 원천 기술이 있는가, 좀 혹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저의 오래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이 원천 기술, 오리지널 테크놀로지, 어떠한 기술 분야의 산업이든 아니면 이러한 그런 컨텐츠 산업을 하는 것이든 모두에게 참 이렇게 중요한 질문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가능할까라는 회의가 들어요. 왜냐하면 홍보 마케팅은 정말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진화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처럼 홍보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면 하는 얘기가 도대체 3개월 후 혹은 한 달 뒤에는 어떤 매체가 또 떠오를까라는 게 사실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요. 또 홍보라는 것은 똑같은 행사도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릅니다. 또 이 사람에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 달라요. 이렇게 백인, 백색, 100가지 어떤 홍보 마케팅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또 홍보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홍보 마케팅에 원천 기술이라는 게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글쎄 그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과감히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홍보 마케팅에서 변하지 않는 근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기술이 무엇일까? 6가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진정성, 미시감, 그리고 데이터 오리엔티드, 가시화, 타이밍,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레이티브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원천 기술 첫 번째 진정성은 소셜 감수성에 기반한 착한 홍보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밀레니얼이나 Z세대들은 소셜 감수성에 어느 세대보다 더 민감하고 본인의 그런 잣대에 옳지 않으면 그 브랜드를 사용을 하지 않는 세대이죠. 그래서 이 착한 홍보라는 것이 그냥 수사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위기 대응에도 큰 방패가 되고요. 매출을 올리는 데도 커다란 전략이 됩니다. 이 루비통을 소유를 하고 있는 프랑스의 LVMH 회사가 그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자 이 향수와 그 화장품을 만들던 공장을 세우고 손세정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죠. 이후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러한 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많이 확산을 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설화수, 우리 어머니들의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어 있는 설화수에서도 의미 있는 캠페인을 했죠. 이 다양한 연령의 여성 4명을 앞세워서 이들과 함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76세의 현역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부터 그 오랜 무명을 거쳐서 빛을 보고 있는 배우 이정은 씨, 그리고 그 모델로서 나이가 갈수록 더 계속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송경화 씨 등이 나와서 아름다움은 성장한다라는 카피 아래 그런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물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소셜 감수성, 그리고 공감에 기반을 한 홍보 마케팅의 전략, 컨텐츠 전략은 가장 중요한 원천 기술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원천 기술은 미시감입니다. 기시감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자비라고도 하죠. 내가 처음 가보는 곳이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익숙한 느낌을 받을 때를 말하잖아요. 미시감은 그 반대입니다. 늘 익숙한 것인데 어느 날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것을 새롭게 조합을 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죠. 늘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떠한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홍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랩앤고라고 하는 김밥 하는 CEO로 유명하죠. 그 김승호 회장이 이끄는 그 도시락 판매 브랜드입니다. 미국, 유럽, 한국에도 아주 그 1,500여 개의 그 매장이 있는데요. 이 김승호 회장은 본인을 김밥 파는 업으로 본인을 규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쇼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밥을 파는 곳과 쇼비즈니스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그랩앤고의 매장에서는
키친을 오픈을 하고요. 또 만드는 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우리가 퍼포먼스를 보는 것과 같은 즐거움과 또 아주 깨끗하고 신선하다는 인상을 주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죠. 본인을 김밥하는 업 혹은 쇼 비즈니스로 규명을 하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면 누가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단연 본인을 쇼 비즈니스라고 규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연희동에 있는 뷰티 살롱인데요. 아주 작은 그냥 동네에 있는 뷰티 살롱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창문을 윈도우 갤러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번 조금 아름다운 그림들을 바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림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여기 그 디자이너는요, 헤어 디자이너는 본인은 그 머리를 해서 외연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뿐 아니라 이 문화와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주고 싶다. 즉, 겉모습과 마음을 함께 아름답게 가꾸는 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을 단순하게 머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연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으로 규명을 한다면 분명 다른 전략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 새로운 익숙한 것이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또 두 가지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왼쪽 그림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열광적인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는 등산입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어린이라는 조어가 나올 정도고요. 이 20대, 30대들이 등산을 하게 되면서 패션도, 등산복에 대한 패션도 달라지고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이러한 등산이라고 하면 아재스럽고 아줌마들의 어떤 알록달록한 등산에서 많은 변화들이 참 일어나고 있는 거죠. 등산, 또 아재스러움, 이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치가 또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요즘 어떤 할머니 입맛을 이 20대, 30대들도 굉장히 좋아하죠. 심신미라고 해서 건강하지만 심심한 맛. 하지만 그게 내 안전,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찾아서 먹게 되는 그런 거예요. 이건 아마 코로나 이후에 안전에 대한 키워드가 대두가 되면서 더 급속히 성장을 하는 부분 같습니다. 이것처럼 등산이나 또 이런 옛 할머니 입맛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한물이 간 듯한 것도 새롭게 조합을 하고 새로운 눈으로 보면, 즉 미시감의 시각으로 본다면 새로운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홍보 마케팅 원천 기술 세 번째는요, 데이터 오리엔티드입니다. 감 말고 데이터로 일하자라는 거죠. 홍보 지능, 홍보의 감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이 컨텐츠라는 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한순간에 어떤 반짝하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내가 취득하고 해석해서 나만의 인사이트를 넣어서 새로운 어떤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물론 빅데이터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죠. 저도 언론 기사들을 모아놓은 빅데이터 사이트 빅한지랑 또 소셜미디어의 그런 그 연관어를 분석을 한 썸트렌드 같은 것은 저한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한번 구경하듯이 가볍게 돌아보면서 좀 익숙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빅데이터만큼 더 중요한 스몰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스몰 데이터라고 하면 개인의 취향, 필요, 건강 정보 이런 것들을 좀 미시적으로 들여보는 걸 말하잖아요. 이걸 조직에도 가지고 온다면 어떤 걸까요? 내 책상에 내 책상에 쌓여있는 어떤 데이터, 그리고 지금은 채택되지 못했지만 열심히 만들었던 기획 보고서, 혹은 우리 SNS 채널 방문객이 남긴 어떤 불평사항 혹은 칭찬사항, 혹은 이 같이 행사를 하면서 느꼈던 담당자의 소회,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스몰 데이터가 됩니다. 해서 그 조직이 쌓고 경험을 해서 얻은 그 데이터들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혹은 개인의 책상에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을 들여다보고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들이 있는지, 어떤 그 정보들이 있는지를 축적을 해 나간다면 가장 저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 스몰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그럼 네 번째 원천 기술은 가시화입니다. 홍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가치나 개념을 보이게 만드는 게 다라고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지 좋아하게 되고요. 또 체험해야지 더 즐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요. 이게 곧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잖아요. 이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사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공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야기거리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문화 예술적인 요소를 접목을 해서 가시화하기도 합니다. 맥심에서 만든 맥심 플랜트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래된 커피 명가의 느낌을 주려고 한 게 맥심 플랜트, 한남동에 있는 맥심 플랜트죠. 또 진로에서도 이 두꺼비가 굉장히 두껍 캐릭터가 굉장히 사랑받으면서 두껍상이라고 하는 또 팝업 스토어를 지금 10월 말까 이제는 끝났겠네요. 10월 말까지 진행을 했고요. 또 아모레 성수라는 이 공간도 아모레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브랜드 이미지와 또 철학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원천 기술은 타이밍이에요. 인생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홍보에서도 타이밍은 너무 중요합니다. 홍보에서 타이밍은요, 실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실기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리 좀 생각하면 되지 않아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실기하지 않으려면 그 홍보 마케터의 시간을 훨씬 앞서서 살아가야 되고요. 또 그 앞선 시간 속에서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행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타이밍, 실기하지 않는 타이밍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오레오에서 좀 저희 홍보 쪽에서는 참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2016년 정도 그 슈퍼볼이 정전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전 글로벌적으로 큰 그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에서 정전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바로 핸드폰을 들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 검색을 해봤겠죠.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오레오에서 트위터를 통한 광고가 올라왔어요. You can still dunk in the dark. 그러니까 우리가 오레오를 우유에 푹 적셔 먹는 자신들의 그 고유한 카피를 이번 그 정전에 빗대어서 낸 광고였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들은 정전이 될 것을 알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광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고요. 알고 보니 이 오레오에서는 15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미디어 팀을 만들어서 이 슈퍼볼 상황에 훨씬 앞서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해도 대처를 할 수 있게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그리고 이러한 그 광고 관련한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훈련을 했던 거죠. 이런 타이밍의 뒤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기술은 큐레이티브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아니고요. 큐레이티브입니다. 사실 홍보라는 것이 아이디어 반짝, 순발력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노력하고 노력하는 정보 수집가가 만들어내는 게 바로 홍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적확한 정보를 습득을 하고 해독을 해서 여기에 내 인사이트를 넣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큐레이션의 힘입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나 정보를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여러 가지로 변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산을 할 수 있는 것이 큐레이션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홍보의 능력을 나 개인에게 적용을 해서 일 잘하는 홍보 마케터로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그 홍보의 원천 기술 6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개인에게도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홍보 마케터도 이런 공감력, 소셜 감수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이렇게 발견을 해내는 그런 미시감이 기획력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을 한 그러한 능력이 소통력, 근거가 있는 이야기로 하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죠. 소통력이 됩니다. 그리고 가시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는 이 홍보의 능력이
그 개인에게 와서는 표현력이 되고요. 그리고 타이밍을 알고, 그리고 변화를 학습할 수 있는 학습력, 이 6가지가 홍보 마케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개인이 홍보 마케팅적인 눈을 가진다는 거는요, 세상과 사람을 보는 관점을 갖는 거고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발전을 주도하는 서포터로서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의 수단과 방법을 갖는 것입니다. 즉, 우선 공감력, 우리가 사회 이슈에 민감하고 소셜 감수성을 키우는 젠더라든지 빈부격차라든지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고요. 또 노력하는 정보 수집가가 되어서 이런 기획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기반을 한 분석력으로 다른 사람을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글쓰기와 말하기에 대한 표현력을 키워서, 그리고 홍보 마케터의 내 시간은 항상 먼저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먼저 준비하는 타이밍을 알고 학습력을 키워서 우리가 변화를 대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원천 기술을 익히고 홍보는 친한 친구 사귀기다라는 것을 가슴으로 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이러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초유의 변화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온택트한 세상의 중요한 홍보 요소 5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그리고 홍보 마케터, 역량 있는 홍보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실행하고 실천하고 공부해 나가는 모습을 키워나가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홍보 마케팅은 시대와 인간을 읽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이야기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홍보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